우리가 무조건 법칙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수가 양봉일 때는 어느 업종, 어느 테마가 비교적 많이 상승을 해주는지, 지수가 음봉을 하락을 하면은 어느 업종, 어느 테마가 비교적 더 상승을 해주는지, 이런 경향 정도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균등 분할로 보기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전기, 전자, 금융, 뭐 서비스, 의약품, 철강, 금속, 유통, 화학, 운수, 뭐 건설, 기계, 뭐 여러 가지 업종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시장을 뭐 테마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1대1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비교적 어디가 더 올라줄지,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또 비교적 어디가 더 올라줄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균등 분할로 보기가 아니라 비율 분할로 보기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코스피 700, 800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것을 업종별로 나누는데 그 업종별로 시가총액이 다르겠죠. 운수 장비 업종에 포함된 회사들을 모두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 이만큼 비율을 차지하는 거고, 코스피 안에서 철강 금속은 요만큼 차지하는 거고, 통신업은 요만큼 차지를 하는 거고, 섬유 의복은 정말 조그만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섬유 의복, 그러니까 패션주들이 올라가면은 지수 상승을 이끌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전기, 전자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자, 지수가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을 한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라는 것은,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종목 700여 개의 평균을 더한 거고,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종목 1000개를 평균으로 나눈 것이죠. 그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양봉을 보인다는 말은 코스피 종목 700여 개 중에서 평균 이상, 그러니까 350개 이상, 400개, 500개, 600개가 상승을 해줘야 이것이 양봉으로 만들어진다는 첫 번째 이게 성립이 되고, 두 번째는 350개 이상 400개가 상승을 했지만 만약에 그것이 시가총액이 작은 것이 상승을 했다면은 이 상승폭이 적겠죠. 그죠? 그러면 이 코스피 지수 양봉도 작은 양봉이 있고 큰 양봉이 있을 것인데, 큰 양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많이 가지고 절반 이상이 많이 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럼 지수가 상승 추세 또는 양봉 상승을 했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쪽으로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전기, 전자, 지금 요것은 업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것을 세부적으로 테마적으로 나눈다면 이 전기, 전자 안에는 반도체가 있고, 그죠? 뭐 각종 기계 부품 회사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 2차 전지 부품 회사들, 요런 것들이 있겠죠. 요렇게도 큰 것들 보면은 금융, 그 다음에 화학, 운수 장비, 서비스, 의약품, 철강 금속, 유통, 이렇게 보이죠? 코스닥으로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의 큰 부분을 보면은 여기 IT 하드웨어가 있고 여기 IT 소프트웨어가 있고, 요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로봇 부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전기전자, 스마트폰 부품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죠? 그 안에 여기 보면 반도체가 있고 일반 전기전자, 코스피 코스닥 비슷하게 상위 쪽으로 보면은 전기전자 부품, 그러니까 테마로 보면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상위에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봉 상승 추세에서는 뭐 이런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뭐 제약 바이오, 로봇 이쪽으로 좀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거고,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요런 애들이 올라줘야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시가총액 큰 애들이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이런 애들이 많이 내려갈 거고, 실제로 이번에 9월 중순부터 하락을 해줬을 때 반도체, 2차 전지주 관련주들이 많은 하락을 보여줬죠. 이렇게 음봉일 때는 우리나라 증시의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주도로 밀고 있는 뭐 이쪽이 아니라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은 곳, 여기서 테마성으로 오르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때 매매를 안 하면 되지만, 만약 그때 뭐 단타라든지 뭐 한다면은 당연히 하락을 할 때는 시가총액이 작고 그 당시의 테마성, 어제 음봉도 그렇고 이번 며칠 전 음봉에도 그렇고 이번 음봉에서는 지금 테마가 되고 있는 이란 하마스 분쟁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 관련
관련주들, 뭐 유가, 원자재, 방산, 비료, 음식료 이쪽으로 많은 상승이 나왔었죠. 빅텍 같이 방산주가 이번에 테마를 받아가지고 지난주 음봉과 상승 다음에 다시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죠. 그런데도 얘는 상승을 해줬어요. 이때는 반도체 다 내려갔거든요. 2차전지 다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 방산은 조정을 받았어요. 이번 조정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흥구석유, 28분쟁 관련주, 원자재 쪽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오늘 또 양봉이 나오니까 조정이 나왔어요. 물론 상승에 대한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지금 당분간은 28분쟁이 계속 되니까 방산, 국제유가, 천연가스, 음식료, 비료, 사료 이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지금 단기 단타로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상승을 계속해서 해준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음봉 큰 조정 그때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물론 무조건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서 지수 하락 시기, 음봉 시기에서는 단기성 테마, 지금 이슈 받는 테마, 방산, 원자재, 국제유가, 천연가스, 금, 그다음 돌아가면서 정책주들 그죠? 잊을만 하면 교육, 잊을만 하면 또 출산 정책 이런 것들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튀어오를 거고. 자,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하락 다음에 상승 조정받고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테마들은 계속해서 테마서로 아래 위로 흔들기만 할 거고 요 정도 올라갈지 요 정도 올라갈지 그것은 봐야 되겠지만 그 올라가는 동안에는 추세를 타는 것을 볼 것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쪽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 다음 로봇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지수도 많은 조정 받으면서 2차전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많은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그쪽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지수 상승을 이끌고 시가총액이 크고 전기전자의 대표 스마트폰도 있고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거기에 다 대장급인 삼성전자를 봐도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니까 오늘 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어제 음봉이니까 지수도 음봉이었고 그죠? 물론 항상 그렇게 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자 지수와 삼성전자 전체적인 추이도 봐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비슷하죠 그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번에도 9월 중순부터 하락 삼성전자도 9월 중순부터 그대로 하락 오늘 지수가 양봉이 나오니까 최근 주도를 했던 국제유가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고 아까 전에 봤던 삼성전자 반도체도 상승을 해주고 2차전지인 솔브레인 상승해주고 VT도 상승해주고 아모그린텍 상승해주고 펩트론 상승해주고 탑엔지니어링 상승해주고 자 그 다음에 로봇도 이렇게 상승해주고 그죠? 요 며칠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해주고 오늘 지수가 반등을 해주니까 로봇주도 힘을 받아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등, TCP 글로벌도 좀 반등을 해주고 SBB 테크도 반등을 해주고 스맥도 반등을 해주고요 그죠? 하루하루에 대한 경향도 있고 계속해서 추세를 탈 때도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수 상승 하락에 따라서 그날 주도하는 테마 업종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달라진 이유가 시가총액이 큰 놈이 상승을 해줘야 지수가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루하루 모이면은 추세가 될 거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줄 수 있다는 거고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또는 우리나라 주도 업종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죠? 어떤 기법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향들을 알아가는 것도 시장 전체를 읽어가고 내가 전략을 세우는데 아마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